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많은 뜻깊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한국전 기념물은 워싱턴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즉 링컨 동상과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워싱턴 기념물 몰이라고 합니다. 를 연결하는 그 축선에 가깝게 있는 이 한국전 기념물은 199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아주 천하 명문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찬 행사에서는 미 8군 사령관으로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데 총지휘관을 했던 워커 중장의 손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워커 중장이라면은 이제 기성세대는 다 아는데 이 세대가 젊어지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의 워커힐 호텔이 바로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한국에서 고생하시고 한국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950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아들이 있는 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였습니다. 그런데 마주 오던 한국군 6사단 소속 3쿼터와 워커 중장 타고 있는 지프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워커 중장이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습니다. 대장으로 추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도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커 중 대장이죠. 돌아가실 땐 중장이었는데 추수가 되어서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 손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손자도 헬기 조종사로 한국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워커 이 장군은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손자 3대가 한국에서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인연,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6.25를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운명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동맹은 보통 동맹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동맹관계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즉 한미동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6.25 남침 소식을 들은 1950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존 제이 무초 미국 대사를 부릅니다. 미국 대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나와서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 사생결단의 의지를 보입니다. 이걸 무초 대사가 보고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무초 대사로부터 남침 소식을 듣고 그때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자기 고향에 가 있던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침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정황을 종합해서
고향에 머물고 있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거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딱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 개새끼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욕설이었습니다. son of bitches, 개새끼는 뜻이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라도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 다 나간 다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즉 북한군 뒤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세 공산국, 소련, 중공, 북한을 상대로 한미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이 1대3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 개새끼들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며칠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엔군 참전을 선언합니다. 유엔군 기치하에 미군이 참전하겠다고 합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세운 나라다. 그런 독립국가를 공산군이 침략하는 것은 이것은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합니다. 밴디트 레이드라고 합니다. 북한군을 마적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밴디트 레이드다. 마적단 습격 사건이니까 유엔군이 출동해가지고 그걸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30일 육군 파병을 결단을 하고 그 5일 뒤 7월 5일에 벌써 일본에 있던 24사단의 선발대가 오산까지 올라와서 북한군과 최초의 교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삼 트루먼 그리고 이승만 두 분의 위대한 영도력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파병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하여 그 뒤 3년여를 끈 전쟁에서 미군 전사자가 사고 당한 분까지 포함해서 5만 4천 명, 부상자가 1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연인원으로 약 180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와서 싸우고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젊은이들은 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지만은 사실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으로서 생명을 바쳤다고 합니다.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세계 시민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왜냐? 미국이 유엔의 기치하에 한국에 파병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산 제국주의자들이 독립국가를 침범한다면은, 이걸 방치한다면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약소국가는 생존할 수가 없다.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즉 자유세계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영토적인 야심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동맹도 아닌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 등 16개국의 군인들이 파병되었다. 그래서 한국이 살아났다. 감동적인, 이 세계 역사상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살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까지 포기했던 대만을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냅니다. 전쟁 과정에서 군수 창고 역할을 했던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독일을 재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느슨한 군사동맹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서구 동맹체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작심하고
군사비를 4배로 늘려서 본격적인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니다. 그걸 한 40년 동안 하니까 경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그러다가 국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폴란드에서부터 자유노조들이 활동을 하면서 드디어 1989년, 90년, 91년 요 3년 사이에 소련도 무너지고 동구 공산권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도 못했어요. 이 89년, 90년, 91년 동구 공산권 소련이 공산체제가 무너지는데 또 큰 역할을 한 게 88년의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에 동구 공산권 소련팀이 많이 참가하고 그것을 중계방송하는 과정에서 소련 그리고 동구 공산권 사람들은 저렇게 발전한 한국,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즉 한국과 미국이 주력이 되어가지고 6.25 남침을 저지하고 그리고 자유의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서울올림픽까지 주최해가지고 공산제국이 무너진 역할을 했으니까 6.25는 비긴 전쟁이 아니라 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가 버텨가지고 자유세계를 구했습니다. 이런 감동적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은 2017년 취임한 직후에 유엔 총회장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유엔 군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의 표시를 하기는커녕 김일성의 남침을 남침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전이고 국제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인데 미군과 유엔군이 괜히 개입해가지고 국제전으로 확대시켰다는 이 공산주의자들 좌익의 역사관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그 문재인이 오늘 무슨 양산에서 서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서점에서 무슨 책을 팔지 참 궁금하고 가관의 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적이 누군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민주당 세력,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해가지고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을 위협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훈련한다고 악담을 쏟아내는 자 누구 편입니까? 김정은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입니까? 지난 70년의 위대한 역사 전후 70년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위대한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세대가 만든 거죠.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만든 The greatest generation. 가장 위대한 세대가 한국과 미국에서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의 고마움을 잊을 것이냐, 기억할 것이냐는 겁니다. 잊으면은 역사전쟁에서 집니다.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체제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독재냐의 대결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사이에서 누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 싸움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밀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지 못하고 상암동의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체제전쟁에서 이겨놓은 것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감격적인 미국 방문, 그보다 더 감격적인 한미동맹 70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라도 싸우겠다. 북한 노무현 정권이라는 마적단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배부른 한국인들이 웰빙만 탐닉하는 그런 타락한 국민이 되지 말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 차원에서 권리해서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